이어서 토크쇼가 이어지겠습니다. 토크쇼는 과학사회와 불교미술이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오는 부원장 정혜련 동덕여대 아동학과 교수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오늘 패널로는 윤정로 울산과학기술원 석좌 교수님, 최성은 덕성여대 미술사학과 교수님 두 분이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불교 여성개발원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그 기념되는 중요한 이벤트로 저희들이 토크쇼를 마련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두 분 선생님을 모시고 토크쇼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네, 오늘 토크쇼 제목은 과학사회와 불교미술이 만나다입니다. 그 제목을 뽑은 이유는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마스크 빼고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우리 불교여성개발원 백파인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겪으면서 또 과학의 도움이 있어서 이나마 저희들이 만날 수 있고 이런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점에 과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생각을 하고 동시에 저희들이 불교 여성개발원이라는 단체 안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불교를 가장 눈으로 선연하게 만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불교 미술이 될 것 같아서 그 두 영역에 아주 큰 학자분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선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 바로 옆에 계신 윤정로 교수님이신데요. 108인 109차이십니다. 바로 최근에 선정이 되셨는데요. 지난해 선정이 되시긴 했지만 저희들이 미처 그곳에 계신 줄을 모르고 뒤늦게 오시게 되었는데요. 원래 카이스트 인문사회과학부 교수로 계셨고 인문사회융합과학대학장님을 역임하셨는데 카이스트 하면 우리 국가의 우리나라의 과학을 대표하는 대학 아니겠어요? 그 대학에서 오래 공직을 하시고 지난해 2019년에 정년을 맞으셨습니다. 현재 울산과학기술원이죠. 유니스트의 초빙 석좌 교수로 계시고 석좌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인문학부 학부장을 맡으실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한국사회학회 회장을 지내셨고요. 저기 보고 계시죠? 하는 글자가 너무 작네요. 한국사회학회 회장을 지내셨고 또 한국여성학회에서는 부회장을 맡으셨고요. 한국정보사회학회 부회장, 국가산학협력위원회 민간위원장도 하셨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을 지내시면서 한국과학재단 경제인문사회연구이사 주식회사 KT의 이사회 의장도 맡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우수 강의상을 받으셨던 교수님이시고요. 서울대 출신이신데요. 서울대 불교학생회 동문들 모이는 법회와 고등학교 동문 법회 활동에 참여하시면서 후배들 지원도 하고 계십니다. 사회 속의 과학기술과 한국사회, 생명과학기술의 이해, 그리고 인간의 삶, 과학적 사유와 인간 이해 등등 여기에 쓰인 것은 아주 일부이고요. 이만큼 우리나라의 과학사회학을 이루신 중요한 분이신데 오늘 오시게 되어서 제 자신도 영광스럽기도 하고요. 좋은 말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성은 교수님이십니다. 최성은 교수님은 불교 미술을 대표해서 오늘 제 자리에 모셨는데요. 덕성여대 미술사학과에 공직하고 계시고요. 덕성여대에서 박물관도 연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고대학장님이시고요. 한국미술사교육학회 회장, 동양사학회 회장 등등 또 이쪽 불교미술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문화재청 건축문화재분과 및 동산문화재분과 무형문화재분과 위원이시기도 하고요. 또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등등 문화재위원과 세계유산위원회 위원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와세다대학 방문 교수도 하셨고요. 동경 국립박물관 백원연구원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멜론 재단의 펠로우도 하셨고요. 나라카시하라 고고학 연구소의 또 일본 국제교류기금의 펠로우도 하셨던 불교 미술에서 우리나라의 귀한 인재이십니다. 고려시대 불교 조각 연구, 철불, 석불, 마애불, 석불, 돌에 새긴 정토의 꿈, 또 고구려 불상과 산동 불상, 동아시아 불교 조각을 통해 본 백제 미륵사의 불상, 신라 황룡사 중릉당 장옥 불상에 대한 연구, 중국 남북조 시대 불교 조각을 통해 본 고구려 연가 친연명, 금동 열애 입상 등등에 관한 많은 연구를 하셔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불교 부처님상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시고 또 많은 연구를 해주신 분입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마치고요. 이제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 또 지식들 중에서 저희가 단지 40분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40분인데 그 각각 BTN이라든지 아니면 학회에서 강연을 연달아서 4번, 5번씩 하시는 분이세요. 그 많은 내용을 저희가 청해드릴 수도 없고 맛보기로 오늘 불교 여성개발원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내용으로만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불교 여성개발원의 백할인 회원으로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불교에서 과연 여성의 이미지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을까? 관세음 보살님이 이렇게 여성상으로 많이 등장하긴 해도 또 어떤 때는 수염이 있으신 남자 상으로도 그려진 불교 관음상도 봤었는데요. 과연 불교 조각에서 여성 이미지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최 교수님 모셔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지난번 해주스님 화엄경 강의 때 같이 부르셨던데 그때 참 우리 열심히 재밌게 공부했었죠.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이제 김 선생님, 김 교수님이랑 정 교수님이랑 같이 토론을 이제 어떤 주제로 할까 하다가 이제 우선 불교 여성 개발론이기 때문에 불교 미술에 나타난 여성의 이미지를 조금 먼저 이제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양 교수님과 함께 과학에 대한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비구니 교단이 처음 생길 때가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불교 미술에서 보면 여성의 이미지가 상당히 초기에 미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전에서 부처님의 본생담을 보실 적에 부처님 붓다의 전생에 수메다 브라만이었을 적에 연동부 수비 본생을 보시면은 수메다에게 꽃을 5개의 꽃을 판 그런 고띠라고 하는 처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처녀가 바로 나중에 스파르타 태자의 부인이 됐던 야소다라예요. 그런 정도. 또 예를 들면은 부처님께서 고행을 하실 적에 우유주를 공양했던 수자파 이런 정도의 미미한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이제 많이 나오는 분이 마야 부인이시죠. 그래서 지금 마야 부인이 입퇴를 하는 장면인데요. 바운트 탑에 있는 부조인데 마야 부인의 입퇴 장면 가운데서 가장 이른 장면입니다. 이때는 불상이 나타나지 않는 시절이에요. 불상을 만들지 못했던 무불상 시대의 조각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의 전통신으로서 약샤라고 해서요. 나무의 정령이 있습니다. 나무의 신인데 불교의 습합이 돼서 불교의 신이 돼서 불교의 탑의 탑문 같은 데 장식을 하는 장식이 되는 그런 인물로 이제 약시상이 나오는데요. 여자는 약시고 남자는 약시합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가 어디서 왔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모신, 대지의 여신, 풍요의 여신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풍만하고 더운 나라의 미술이기 때문에 가슴도 다 드러내고 몸을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동아시아처럼 이렇게
어색해하거나 그걸 아주 안 되게 구음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저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좀 시간이 오늘 없어서요. 그다음에 이제 마야 부인이 그 이제 스parta 패자를 낳는 장면에서 여성과 이제 마야 부인 자신도 여성이지만 주변의 시녀들, 하인들 뭐 이렇게 해서 나타나고 이제 양쪽이 너무 어두운데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네, 그러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 거의 잘 보시기 어려운데 귀자모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요. 아기를 잡아먹는 신이었는데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교화가 돼서 아기를 보호하는 그런 신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아주 이쁜 아주 서양 여성 같은 그런 귀자모와 남편이 판스카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고 많은 아기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이미지 정도. 그리고 오른쪽에서 보시면 당시의 보살은 다 저렇게 남성입니다. 체구가 장대하고 누가 봐도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은 이 마투라 지역의 그 인도 전통의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미륵보살이고 왼쪽은 가운데는 간다라 지역의 서구 그레코 로만적인 양식을 가진 미륵보살입니다. 근데 다 남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점차 여성화되는 과정을 저희가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중국에 와서 보살상이 드디어 여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운데 보시는 상은 그 양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양무제 때 그런 상인데요. 548년에 관음상과 관음보살상과 옆에 있는 협치보살상들이 전부 아주 이쁜 여성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동위 때인데 대개 동위라고 하는 시기는 한 그 6세기 2, 4분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보면은 아주 이쁜 방글방글한 그런 보살상이 즉 과거에 인도의 남성적인 상에서 여성적인 상으로 바뀝니다. 여기는 섬인데요. 섬이 때도 마찬가지고 네, 여기 아주 누가 봐도 여성의 모습이죠. 다음에 이제 북제인데요. 이 북제 때 대개 한 6세기에 한 3, 4분기 정도 되는데 정말 아름다운 그런 여성의 모습으로 보살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때부터는 완전히 뭐 보살이 여성적인 모습입니다. 다음.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동아시아만 그런 게 아니라 서북 인도, 뭐 예를 들면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 지역인데요. 거기에 퐁두키스탄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진 7세기의 보살상인데 보시다시피 너무 예쁜 서양의 여성 같은 보살상이 조성이 되었죠. 네, 당나라와 송나라입니다. 정말 뭐 이 당나라 보살상은 11명 가는 보살상인데 육감적이고 뭐 이 당시에 너무 여성화되게 예쁘게 표현을 해서 이거를 스님들이 좀 불만스러워하시기도 했어요. 아, 왜 보살상 왜 다 저러냐 막 그 시대 분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닌 분들도 계셨나 봐요. 그래서 11명 가는 상들이 이제 프리오 갤러리에 있는 상과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문화청에 있는 상이고 영국 브리티시 뮤지엄 그다음에 프린스턴 대학 박물관 두 상은 송대의 목조보살상인데요. 너무너무 이때가 절정입니다. 여성적으로 너무 예쁜 상들. 그래서 20세기 초에 서양으로 다 팔려 나갔어요. 목조보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미를 많이 여행하시잖아요. 어느 박물관에 가도 저 시기에 목조보살상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성화되는 과정을 이제 잠시 보셨습니다. 네. 이제 불교에서 네, 여성 이미지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학에서 여성은 어느 정도 위상을 차지하고 있을까를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네, 저 현재 아직도 현존해 있는 굉장히 유명한 여성 그 과학 철학자가 있어요. 샌드라 하딩이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과학은 군대 다음으로 여성에게 그 우호적이지 않은 분야였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뭐 여기 과학자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사실 우리가 여성 과학자 하면은 딱 처음에 떠오르고 거의 유일하게 이름을 말할 수 있는 큐리 부인입니다. 네. 근데 그 아시잖아요? 큐리 부인은 그 집은요 정말 대단해요. 그 집에서요 노벨상이 배출된 게 지금까지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이 배출이 됐어요. 남편하고 큐리하고 물리학상 받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화학상을 이제 받았어요. 이 큐리는 정말 그 굉장해요. 남편이 이제 마차 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받았죠.
그 다음에 저기 사진에 보이는 딸이 큰 딸이에요. 큰 딸인데 큰 딸은 큰 딸하고 남편하고 또 화학상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딸이 둘이었는데 차녀 이분은 노벨상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 남편이 1965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물론 개인으로 받은 건 아니고 그때 유니세프가 받았는데 단체로 그 유니세프의 장이 그 저기 둘째 사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 집에서는 총 6개의 노벨상을 받은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받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다 아시잖아요. 큐리가 폴란드 사람이에요. 마담 큐리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대학은 솔본, 파리에서 그걸 했어요. 공부를 했어요. 왜냐? 당시에 폴란드 대학은 여성들을 입학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일부 대학만 여성을 입학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큐리는 이제 큐리는 자기 원래 성이니까 저 마담 큐리가 이제 솔본에 가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은 노벨상을 받을 때까지 조수도 없었어요. 고생을 엄청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남편이 노벨상 받은 다음에 우리 그 상금으로 조수 이제 채용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연구실 좀 하나 달라. 그랬더니 솔본에서 그것도 안 줬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협박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저 스위스에 제네바에서 우리를 오라고 그런다. 쭈링 하여튼 스위스에서 오라고 그래서 우리 떠나겠다 하니까 솔본에서 연구실을 줬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여성에게 그렇게 여성의 존재가 별로 그 이제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분야라는 거죠. 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가? 제가 이제 좀 해볼게요.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은 한국 여성 최초의 의사인 김정동입니다. 근데 박에스더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그러니까 저 박에스더, 김정동 씨가 그 의사가 된 것은 한국이 아니고 당연히 미국의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입니다. 나중에 이제 다른 의과대학으로 합쳐졌는데요. 여기서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에서 보시겠지만,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이화여고, 거기서 나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여의사로 와 있던 선교사의 도움으로 결혼을 하고 같이 부부가 미국을 갔어요. 그래서 박은 남편의 성이고 그때 이제 미국에서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됐고 돌아와서는 소위 여성들을 위한 도구의원이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과학기술자 명예전당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김정동 선생님도 거기에 이제 같이 이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는요, 김삼순 씨인데요. 아마 셋째 딸이셨나봐요. 최근에 이제 삼순이가 굉장히 네, 그리고 저분은 그 소위 이회창 씨가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이회창 씨의 이모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명문가에 태어나셔서 저분은요 처음에는 초등학교 옛날에 그러니까 경기고를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일본 가서 유학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과학자가 된 게 아니에요. 왜냐? 그때는 한국에도 과학을 공부할 수가 없고 경성제국대학에 여성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일본에서도 여성들의 대학 교육은 그러니까 여성 교사를 양성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본의 제국대학에서 그 자연과학이나 공학을 공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성을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그 교사로 활동을 하시다가 나중에 다시 여성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일본 가서 대학을 나오셨어요. 그리고 농학을 공부하셨어요. 그런데 1945년에 한국에 이공계 분야에 학사가 딱 2명이에요. 저는 옛날에 그래서 어떤 데서 1명이라고 썼어요. 저분 하나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분이 수학을 공부하셔서 2명인데 그때 우리나라 여기 영토에 있었던 분이 한 분은 그 성함이 굉장히 같은 고등학교를 나오셨는데요. 성함이 남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자인 줄 몰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중에 그냥 일본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활동이 없어요. 그래서 저분은요, 김삼순 선생님은 버섯 박사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울여대에 근무를 하셨어요. 그 왜 그렇게 되었는가 제가 더 말씀을 막 드리고 싶지만 그거는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농가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다가 서울여대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서울여대에서 은퇴를 하시고 2001년까지 사셨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학술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학자들의 이제 명예로운 기관인데 소위 할리먼 뭐 이런 건데요. 우리나라의 학술원은요 아직까지도 노벨상보다도 더 여성의 그 이렇게 위상이 그러니까 여성의 비율이 더 낮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지만요. 이거는 이제 과거고 지금 현재는 뭐 우리 이제 구인회 그러니까 이 108인회 부차에도 신용현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신용현 의원이랑 최근에는 그러니까 여성 과학자들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과학을 공부하는 여성들도 과학자들도 여성들이 굉장히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백신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금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던 2명의 여성 과학자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최초의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이 나오면 여성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굉장히 여성들이 힘들었지만 보세요. 이번에 미국에서 그 하원 의원 선거를 했는데 4명이 한국계가 당선이 됐거든요. 3명. 여성은 여성 3명은 여성이 3명이잖아요. 남성은 1명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성 골프를 보세요. 양궁을 보세요. 곧 이제서는 이 불교계에서도 이제 여성의 힘이 굉장히 이제 발휘될 것이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성 과학자들은 아직 해 부족이지만 우리 불교계에도 과학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또 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그 이제 과학의 힘을 빌어서 저희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잠깐 보여드리겠어요. 제가 고르는 건 덜 재미없는 그런 걸 이제 가져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이미지가 유명한 그 해인사 희랑조사상입니다. 희랑조사는 이제 남한여 초기에 맹활약을 하셨던 스님이시죠. 당시 화엄종이 북악파와 남악파로 나뉘어졌을 때 북악파의 기수로서 태조 왕조를 지지했던 그런 분이셔요. 그러니까 이제 이 희랑조사 밑에 여러 스님들이 이제 왕건을 지지했을 것이고요. 남악파는 이제 그 관해 스님 밑에 이제 그 후백제의 견훤을 지지하는 두 파로 이제 해인사가 나뉘어져 있을 때 바로 이제 북악파의 이제 최고 리더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고 나서는 크게 이제 대접을 받으시고 국가적으로 해인사를 이제 후원하고 그랬을 거라고 이제 알고 있고 그런 문헌 기록도 남아 있는데요. 이 상이 그 희랑조사 상인데요. 지금 오른쪽에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저희는 엑스레이를 보지 않고서는 이 상의 재료를 나무로 알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몇십 년을 나무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앞판과 뒷판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가운데 줄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앞쪽은 앞면은 건실이고요. 건실이라고 하는 것은 배에다가 칠을 하고 배에다 칠을 하고 해서 7, 8번 하고 나서 그 위에다가 금을 입히는 거거든요. 나무하고는 완전히 다른 재료입니다. 뒷판은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이렇게 생겼을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저희가 해봤는데요. 조선 이 이제 건실은 고급스럽고 아주 좋은 비싼 재료이긴 하지만 오래 가지 않아요. 조선 후기가 돼서 뒤가 뚫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건실을 또 다시 하진 못하겠고 그건 뭐 굉장한 기술력과 그다음에 돈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나무 뒤에다가 하고 완전히 이렇게 부위를 다시 씌운 그런 그러니까 지금의 희랑조사상의 그 채색은 원래 채색은 아니고요. 원래는 실에다가 금이 입혀졌을 거라는 생각이 나는 게 이덕무라고 하는 문인이 해인사를 가서 희랑조사상을 봤는데 새까맣더라고요. 컬러가 없이 새까맣더라는 거죠. 이거는 아마도 금이 벗겨져서 실이 남았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해인사의 쌍둥이 불상입니다. 여러분들 뭐 신문에서 많이 읽으셨겠죠. 저희가 이 문화재위원회에서 이 상을 보물로 지정하는데 5, 6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가 소위원회 자료인데요. 이 엑스레이를 찍고 또 뿐만 아니라 이 그 나무의 그 연대 측정을 해서 대개 이 나무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다 이거를 또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상 하나는 745년에서 955년. 또 한 상은 또 1050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0년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상이 다른 시기에 제작된 것을 이제 연대 측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 너무 안 보이는데요. 빛이 내서 엑스레이를 통해서 보면은요, 그 안에 얼마나 이 안을 파고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엑스레이를 통해서 두 상이 동시에 제작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상은 복작물이 너무 좋아서 이 금방 보물이 될 수 있는 거였는데 그 안에 내부의 명문 때문에 이제 신라 하대 명문이 나와서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조금 오래 많이 끌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다음.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방가사유상 가운데 이 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국보 78호 방가사유상인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안에 철심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상을 어떻게 만들었나 하는 그런 제작 비법도 알 수 있었습니다. 보통 저런 금동물은 우리가 흔히 로스트 엑스라고 하는 신라법으로 이제 만드는데요. 이 상을 다 엑스레이 찍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피스모드라고 하는 또 분할 추조라는 다른 기법까지 함께 써서 아주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과학의 힘을 빌어서 이제 미술사 연구에 많이 활용을 하고 저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특히나 금동물 같은 경우에 이것을 딥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20세기의 재료가 들어있나? 그러면 물론 안 되겠죠. 근데 이제 가짜를 만드는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옛날 분석 가지고 만들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때는 이제 저희가 할 수 없이 미술사학자의 안목으로만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여러 방면에서 저희가 과학의 힘을 빌어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앞 시간이 많이 연장이 됐는데 그 길어진 시간을 여기서 잘라야 된답니다. 저기 그 11월 27일에 영상으로 나갈 때는 저 화면이 아주 잘 보일 겁니다. PPT 상태로 나갈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보아주시고요. 오늘 이어서 우리 이 시대의 과학과 여성의 삶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말 최 교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 지금 과학기술이 우리의 삶을 정말 너무나 빨리, 너무나 신대하게 바꿔놓고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지금까지는 과학기술이 뭘 바꾸느냐라고 하면 뭐 생산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굉장히 거대한 것들을 생각하는데 사실 모든 사람은 일상생활을 해요. 그러면 거의 모든 사람이 앞으로는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가정 속에서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가족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가족과의 삶에서 우리 여성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지금 우리는 너무나 다양한 여러 가지 가전제품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쓰기 시작한 게 한 2년밖에 안 됐어요. 왜냐? 전기가 있어야 되니까 전기가 깔려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수소 자동차를 해도 수소를 공급하는 게 깔리지 않으면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한 100년 전쯤에 굉장한 이제 가전제품의 개발들이 있었습니다. 저기 지금 잘 안 보이고 있는데 당시로서 제일 중요하게 그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했던 그 가사노동은요, 이 세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탁기, 사실 저기 보면 지금 독일식의 밀레 세탁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그 밀레사가 그때 나왔어요. 그리고 그 모양도
거의 드럼 세탁기의 그 모양이 비슷하거든요. 네. 그리고 세탁기도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청소, 진공 청소기도 그렇죠. 그 다음에 냉장고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 100년 동안 사용을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저렇게 가전제품, 특히 가사노동을 도와주는 그 제품들이 많이 나오면, 기술이 개발이 되면 여성들은 가사노동에서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여성들의 삶이 굉장히 편해지고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라고, 여성 해방에 아주 중요한, 그 여성을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는데 중요한 메커니즘이라고, 기제라고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사회학자인데요. 사회학이나 뭐 인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요한 역할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통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다른 사람들이 보면 왜 저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하나, 저렇게 비판적인 얘기를 하나 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자, 100년 전에 저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막 이제 사실은 저런 가전제품이 저렇게 생겨났는데 여성을 위한다기보다는 저거는 전기를, 예를 들면 특히 냉장고 같은 경우는요, 전기회사, 에디슨이 만든 전기회사가 생각을 딱 했어요. 지금의 GE의 전신입니다. 에디슨 전기회사에서 주로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전등을 한 거예요. 그럼 밤에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특히 월스트리트에서 돈을 버는데 밤에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낮에는 어떻게 해요? 뭐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24시간을 쭉 전기를 쓰면은 전기회사로서는 굉장히 좋아요. 그 아이템이 가장 좋은 게 뭐였냐면 냉장고예요. 냉장고는 24시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도 옛날에 상업적인 냉장고는 가스 냉장고였어요. 냉장 시설이요. 근데 지금은 다 전기를 쓰거든요. 저 때도 마찬가지로 가스가 굉장히 좋은 점이 있었어요. 소음도 안 나고 그랬는데 전기회사가 하여튼 여러 가지 비즈니스 전략을 구사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다 전기 냉장고가 되었다라고 역사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이 가전기기를 다 강조를 하는데 뭐냐면 여성들을 쉽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이 가사노동의 질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가, 얼마나 청결하고 얼마나 영양분이 좋은 위생적인 음식을 공급할 수 있는가예요. 그 광고의 그 목표는,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거는 얼만큼 가사노동의 질이 좋아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1960년대에 놀랍게도 조사를 했더니 세탁 시간이 그러니까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세탁 시간이 줄어들지를 않아요. 그것에 관해서 왜 그런지는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들어져 있고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잘못 사용했다, 데이터를 잘못 분석했다, 뭐가 어떻다. 물론 저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에 조사를 해보면 어떤 기기를 제일 주부들이 선호하는가가 세탁기입니다.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그 통돌이 세탁기로 해서 짤순이가 따로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두 개가 통합이 되어서 나오고 뭐 이렇게 이제 다 발전을 해왔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가정학을 전공하신 분이 조사를 하고 또 이제 저의 후배 또 사회학자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몇 년 후에 한 20년 후에 조사를 하고 했는데 가사노동의 시간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가사노동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성이 직장을 가지면 가사노동 시간이 줄어들어요. 주 중에. 주 말에는 별로 많이 줄어들지 않고요. 그 이유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성들은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불교 여성 개발원이 생긴 2000년 1월 1일 날 우리나라에 돌아가 주세요. 이게 조선일보에 1월 1일 날 전면 광고가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전제품 광고인데요. 보세요. 저기를 보면 제가 이렇게 전면 광고를 스캔을 그때는 커다란 게 없어가지고 저렇게 잘라서 스캔한 건데요. 왼쪽에 여성은 냉장고 앞에서 있습니다. 한복 입고. 그 다음에 또 여성은 청소기 돌리죠. 그 다음에 근데 저 어른은 무엇을 하시냐? 앉아서
저기 사교 활동 하시죠. 그 다음에 밑에서 어린 여자아이는 지금 분홍색 이제 인형 보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옆에 남자 어린이는 앉아서 컴퓨터 해요. 그 다음에 또 저기 이제 어른 아들이나 뭐 사위쯤 되시겠죠. 저분은 또 어떤 기기를 가지고 또 다른 걸 하고 계세요. 가사 노동을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2000년도에 우리 네, 가사 노동은 누가 하는가? 그러니까 굉장히 노동이 가사 노동의 그러니까 성별 분화라고 하는 것은 전혀 바뀌지 않는 거죠. 물론 제가 여기서 얘기를 드리는데 세탁의 그 노동의 강도는 훨씬 줄어들긴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저 장면이 저렇게 광고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술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죠. 결국 기술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여성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고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인간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디에다가 이거를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들의 굉장히 각성된 의식과 그 의식을 갖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 저는 제가 이렇게 다른 글을 쓰다 보니까요. 사실 그리고 저런 여러 가지 기술에 관한 한 불을 처음에 누가 어떻게 사용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에 여성이 아마도 그 쿠킹을 그러니까 조리를 담당했다 하면 여성이 뭔가 했을 거고요. 그때 남자가 조리를 담당했다 하면 남자들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많이 그걸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성들의 과학과 기술에서의 여성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굉장히 역사에 묻혀 있었는데 이제 각성된 의식을 가지고 지난 한 50년간 그 여성들이 어떤 과학적인 업적을 이루었는가 또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여성들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발굴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불교계에서도 우리가 여성의 역할이 어떻게 어떤 일을 해왔고 아까 이제 큰 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를 좀 더 드러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우리 불교계와 또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여기 우리 108인에서 계신 여러 선생님들이 불자분들이 함께 같이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다른 글을 쓰다 보니까요. 제가 이제 두 가지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데요. 대만의 하크를 갔다가 스님이 오셨는데 그 스님께서 굉장히 비구니 스님이신데요. 유명하시대요. 대만에서. 대만은 비구니 스님이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신도들에게 커다란 정신적 지수 역할을 하신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만난 스님이 유명하신 이유는 페미니스트 스님으로 유명하시대요. 그래서 대만에서도 이 비구니와 비구 스님들 사이에 굉장히 차별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비구니 스님께서요, 이렇게 이제 공개된 기자들이 있는 그런 행사에서 법복을 이렇게 딱 찢으셨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굉장히 유명하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비구니 승가대학을 제가 갔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글을 하나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맑은 의미의 불교라고 볼 수 있는 원불교가 굉장히 일찍부터 여성의 지도적 역할이 굉장히 물론 거기도 있겠지만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불교계나 기독교, 가톨릭 이런 데 비해서 훨씬 더 여성의 참여가 지도력이 활발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불교계에서도 여성들의 역할이 더 많이 그동안의 기여가 더 많이 발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큰 역할과 지도력을 발휘했으면 하는 그 다음에 백발인회 같은 것이 물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측에서 무슨 사인이 오고 있는데요. 사회자의 큰 역할 중에 하나는 시간 통제입니다.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유 교수님은 이미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최 교수님께서 불교 미술 예술과 관련해서 남는 말씀. 좋은 말씀
말씀 다 해주셔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불교 미술과 관련해서 저희 분야에 연구자들은 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세대뿐만이 아니라 50대, 40대, 30대, 20대 그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여성들이 이제 불교와 관련해서 많은 활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가 학교나 이런 공개 강좌나 특강 같은 데 가서 불교 미술을 가르칠 때 상당히 다른 마음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이런 불교 미술을 통해서 포교를 한다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해요. 그리고 학생들이 처음에 불교 미술을 좀 낯설게 생각하고 어떤 특히 뭐 기독교를 믿는 학생들은 불교 미술을 좀 두려워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불교 미술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학생들이 치면 거기를 좀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연구자들이 많은 활동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0분 예정이었는데 채우지를 못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고요. 저희가 불교 여성 개발원 108인데 부차까지 972명의 이 나라의 불교와 여성들을 이끌어갈 전문가들이 모인 우리 불교 여성 개발원인데요. 우리도 부처님처럼 지혜와 자비로 오늘을 이끌어 나가고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갈 여성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과학과 불교 미술을 소개해 주신 두 분께 잠깐 기념 촬영을 김혜숙 군. 하나 둘 셋 해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좀 아쉬웠네요. 네. 이제 지나온 20년과 앞으로의 20년을 다짐하면서 다 함께 일어서서 마스크를 끼신 채로 발언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발언문은 가지고 계신 기념집 제일 뒷장에 있습니다. 발언문을 낭독하신 후에 이어서 찬물과 우리도 부처님같이 그리고 사홍선을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 그 화면에 혹시 발언문 보이나요? 아니 불을 켜고 화면이 보이면 있습니까? 화면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나요? 안 돼요. 그러면 불을 켜고 네 불을 켜고 같이 읽겠습니다. 발언문 진리의 빛으로 온 우주에 들어가시는 부처님 우러러 생각하옵건대 오늘 저희 불교 여성 개발원 이름은 수세의 깊은 이면으로 도반이 되어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며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모두가 부처님의 크신 가피와 은덕이라 생각하오며 거듭 상고전에 예경하오 지극한 감사와 환희의 마음을 바치나이다. 돌이켜보건대 이 땅에 부처님 진리의 등불이 전해진 이래 부처님의 과거와 이름 모를 수많은 선대 여성 불자의 운동으로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 진리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 고마움과 불가사의한 인연에 세상 가슴이 사무치나이다. 저희 모두는 일심으로 발언하옵나니 저희가 무력의 혼을 빼앗기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스스로를 고요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낼 수 있기를 그리하여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고 지나가듯이 베푼다는 생각 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보살의 원과 행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부디 저희 불교 여성대화동 한달에 등불이 되어 주시고 저희가 걷는 혈패전의 보살의 길에 지혜와 자비를 주시옵소서. 확장하여 기원하오니 오늘 이 기념법회에서 함께 발언하는 인연 공덕으로 여기 동참한 모든 대중과 일체 중생이 위 없는 보리심을 내고 선불의 길에 함께 올라가지이다. 나무 석가 무니불, 나무 석가 무니불, 나무 시아 원사 석가 무니불. 우리도 부처님 가치를 운명화 지휘자님과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대로가 빛이라네. 바른 생각, 바른 마음, 바른 행동이 무명을 거두고 우주를 밝히는 이제는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다네. 정진하세, 정진하세, 물러남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처님 같이, 우리도 부처님 같이. 원망은 한순간 모든 것이 은혜 안에 지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나누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이제는 역시 깨달을 수 있다네. 정진하세, 정진하세, 물러남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처님 같이,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선물하십시오. 불을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0주년 잔치날을 맞아서 마땅히 공양을 대접하는 게 모르겠지만은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서 대면 행사를 줄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20주년 기념사업에 후원해주신 분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오늘 봉각스님께서 100만원, 그리고 김예주, 정병현 두 분 전임 원장님께서 각각 50만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쉬운 마음을 참석하신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IGS 코리아 상무이사이신 본원 정미령 부원장님께서 면세점에서 판매하시는 국산차 9종류가 들어있는 왕실 한차 110세트, 최혜경 센터장님께서 후원, 그리고 건강밥상 치킨센터에서 김장김치를 판매하는 수익권으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나가실 때 접수대에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후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끝으로 불교의 개발은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11월 27일 유튜브에서 불교여성 개발원 검색하시면 축하 동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는 길 안전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교 여성개발은 창립 20주년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원력을 모아 발전시켜 온 것처럼 앞으로 50년, 100년 더 발전시켜서 한국 불교 더 나아가 우리 사는 세상 아름답게 만드는 초석이 됩시다.